서울 마포구의 한 중소기업 사무실, 오후 3시쯤 되었을까요? 김석진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는데 사실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58세가 된 지금까지도 그는 가끔 이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오후 말이에요. 부장님, 커피 한잔 하세요. 신입사원 미영이가 종이컵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석진은 고맙다고 웃으며 받아들었죠.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 정미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거고 대학생인 아들 진우는 아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 일상이 석진에게는 소중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 안정된 직장, 그리고 무엇보다 평온한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석진이 무심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페이스북 피드를 훑어보는 순간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중 하나가 올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석진의 손이 딱 멈췄어요. 제주도 어딘가로 보이는 해안가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배경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서 있었거든요. 멀리서 찍은 사진이라 얼굴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석진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 여자는 은수야? 석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30년 전 그 여자의 뒷모습이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나더라고요. 어깨선이며 서 있는 자세, 그리고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까지도 말이에요. 석진은 사진을 확대해보고 또 확대해봤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상한 떨림이 일어나고 있었죠. 1994년 10월 15일 석진은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결혼식 날이었거든요. 당시 28살이었던 석진은 2년 동안 사귄 연인 이은수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하객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정작 신부인 은수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처음엔 늦는 거라고 생각했죠. 여자들은 원래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은수는 오지 않았어요. 그때 은수의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석진에게 건네주셨어요. 은수가 이걸 남기고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편지 내용은 간단했어요. 미안해요. 결혼할 수 없어요.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왜 떠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석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죠. 그 후로 석진은 은수를 찾아다녔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은수가 다니던 직장에도 가보고 그녀의 고향에도 가봤지만 아무도 은수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요. 석진은 몇 개월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며 지냈어요. 그러다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5년 후 석진은 지금의 아내 정미를 만나 결혼했어요. 정미는 상냥하고 따뜻한 여자였고 석진의 상처를 조용히 어루만져 주었어요. 아들 진우가 태어나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죠. 그렇게 살면서 석진은 은수에 대한 기억을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어요. 정미에게도 아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나서 이 사진을 보고 있으니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더라고요. 석진은 사진을 찍은 사람의 프로필을 확인해 봤어요.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었고 위치 정보도 남겨져 있었어요. 서귀포시 모 카페 앞이라고 되어 있었죠. 석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게 정말 은수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왜 제주도에 있는 걸까?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건 무슨 의미일까? 부장님,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석진은 그제야 자신이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석진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30년 전 그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석진은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정미가 저녁을 차려놓고 여보, 밥 먹어요라고 불러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우가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어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얼버무렸죠. 하지만 석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은수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밤이 깊어가도 석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 전 그 결혼식 날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은수의 웃음소리, 그녀와 함께 걸었던 한강공원의 벚꽃, 그리고 마지막 편지의 차갑고 짧은 문장들까지도 말이에요. 석진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내일 당장 제주도로 가보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석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짐을 쌌어요. 1박 2일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미에게는 회사 일로 급하게 출장 가게 됐어라고 말했죠. 정미는 갑자기 무슨 출장이야? 라고 물었지만 석진은 곧 돌아올게라고만 답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미안했지만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타는 동안 석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혹시 정말 은수를 만나게 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30년 전 그 편지에 대해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안부나 묻고 돌아와야 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한 석진은 렌터카를 빌려 서귀포로 향했어요. 사진에 찍힌 카페를 찾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10월의 제주도는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석진에게는 그런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은수를 찾는 것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 근처의 한 카페 앞에서 석진은 차를 세웠어요. 사진과 똑같은 배경이었거든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석진은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며칠 전에 여기서 웨딩드레스 입은 여자분 보셨나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분 말씀이세요? 사진 찍으러 오셨던 분이죠.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혼자 오셨더라고요. 석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혹시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글쎄요, 제주도 분 같기는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석진은 카페를 나와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상점 주인들에게도 은수의 특징을 말하며 혹시 아는지 물어봤죠. 하지만 대부분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헛수고를 한 석진은 지쳐서 숙소로 돌아갔어요. 이튿날 아침 석진은 다시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수색했죠. 그러다가 한 동네 마트 앞에서 발길을 멈췄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마트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석진은 다가가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만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뭐 도와드릴까요? 여자는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석진은 휴대폰에서 그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혹시 이 여자분 아시나요? 50대 후반 정도 되시고 이은수라는 분인데요. 그 순간 마트 사장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은수 씨요? 아, 그분 알아요. 석진은 너무 놀라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정말요? 정말 아세요? 네, 잘 알죠. 여기서 10년 넘게 사시고 계세요. 지금도 여기 살고 있어요. 마트 사장인 정란이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은수 씨를 아세요? 혹시 친척분이세요? 석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오래전에 알던 사이예요. 정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구나. 은수 씨 서울에서 살았다고 하던데
혹시 그때 아신 분이세요? 네, 맞아요. 은수 씨는 참 좋은 분이에요. 마을에서도 인기가 많고 딸이랑 단둘이 사는데 정말 부지런하게 살더라고요. 정난의 말에 석진은 또 한 번 놀랐어요. 딸이요? 딸이 있어요? 네, 수연이라고 하는데 정말 예쁜 아이예요. 지금은 서울 올라가서 직장 다니고 있어요. 석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은수에게 딸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딸의 나이가 궁금했거든요. 혹시 30년 전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딸분이 몇 살 정도 되나요? 글쎄요, 한 29살, 30살, 그 정도 될 거예요. 석진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은수가 사라진 후에 아이를 낳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혹시 석진은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뿐이었어요. 은수 씨 집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석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갑자기 찾아가시면 은수 씨가 놀라실 텐데. 먼저 연락이라도 드려볼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집이 어디인지만 알려주세요. 정난이 길을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단독주택이 있다고 했어요. 석진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마트를 나섰어요. 드디어 은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은수의 집으로 가는 길에 석진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30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서로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작 그 집 앞에 섰을 때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작은 마당이 있는 깔끔한 집이었는데 대문 너머로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석진은 한참 동안 그 집 앞에서 서성였어요. 용기를 내서 대문을 두드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죠. 그런데 그때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하나는 나이가 있어 보이고 다른 하나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이것 좀 봐봐. 젊은 여자가 말했어요. 수연아, 그거 예쁘다. 나이 든 여자가 대답했어요. 석진은 숨을 멈췄어요. 그 목소리가 은수의 목소리 같았거든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석진은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갑자기 나타나면 은수가 당황할 것 같았거든요. 마트로 돌아가는 길에 석진은 정난을 다시 만났어요. 벌써 다녀오셨네요. 은수 씨 만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집 앞까지만 갔다가 왔어요. 정난은 석진의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은수 씨랑 예전에 무슨 특별한 사이였나요? 석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 석진을 보며 정난은 무언가 짐작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 뭔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정난이 마트 안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몇 년 전에 은수 씨가 주신 건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사진을 보는 순간 석진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 속에는 은수와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거든요. 사진 뒤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1996년 은수와 수연, 서울로 돌아가기 전. 석진은 그 글씨를 보고 또 보았어요. 1996년이라면 은수가 사라진 지 2년 후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모습이 왠지 낯익었어요. 이 사진 언제 찍힌 거예요? 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글쎄요, 은수 씨가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 찍은 거라고 하던데. 그때 수연이가 정말 어렸죠. 정난이 답했어요. 석진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은수가 사라진 이유가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누구의 아이일까? 석진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석진은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난이 보여준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1996년의 은수와 어린 수연.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누군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석진은 결심했어요. 오늘은 반드시 은수를 만나야겠다고 말이에요. 아침 일찍 석진은 다시 은수의 집으로 향했어요. 어제보다는 마음이 조금 차분해진 것 같았거든요. 대문 앞에 서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쉰 후 석진은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집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네, 누구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은수의 목소리였죠. 은수 씨, 저예요. 김석진이에요. 석진이 말하자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한참 후에 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은수가 나타났어요. 석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은수는 여전히 은수였거든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석진이? 은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말없이 바라봤죠. 3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여기를? 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연히 사진을 보고 알게 됐어요.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은수의 얼굴이 복잡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들어와요. 밖에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석진은 조심스럽게 은수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는데 곳곳에 여자 둘이 살고 있다는 흔적들이 보였어요. 거실 소파에는 젊은 여성의 옷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화장품들이 있었죠. 차라도 한잔 할까요? 은수가 말했어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수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우리는 동안 석진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대부분 은수와 젊은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아마 수연이라는 딸이겠죠.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면서 석진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수연이라는 여자가 왠지 낯익었거든요. 특히 웃는 모습이 누군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왔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석진은 깜짝 놀라 그 방향을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현관으로 들어오는 젊은 여자를 보는 순간 석진은 누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여자는 바로 자신의 아들 진우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수연이었어요. 수연도 석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여기에? 은수가 급하게 나와서 말했어요. 수연아, 이분은 엄마의 오래된 친구야. 잠깐 인사하러 오셨어. 하지만 수연은 석진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분, 진우 아버지 아니세요? 그 순간 석진과 은수 그리고 수연 세 사람 모두 굳어버렸어요. 석진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은수의 딸이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은수는 창백한 얼굴로 석진을 바라봤어요. 수연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진우 아버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수연이 물었어요. 은수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석진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수연아, 너 잠시 밖에 나가 있을래? 이 아저씨랑 할 얘기가 있어. 은수가 간신히 말했어요. 네. 무슨 얘기인데요? 수연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냥 옛날 얘기야. 금방 끝날 거니까 잠시만 나가 있어. 수연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집을 나갔어요. 석진과 은수만 남겨진 거실은 갑자기 숨막힐 듯이 조용해졌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죠.
은수야. 석진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수연이가 내 아들과 결혼한다는 거야?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수연이가 몇 달 전부터 진우라는 남자친구 얘기를 했는데 설마 당신 아들일 줄은 몰랐어요. 석진은 머리를 감쌌어요.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 은수야, 수연이는 누구 아이야? 30년 전 당신이 사라진 이유와 관련이 있는 거야? 석진의 질문에 은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중요하지 않아? 석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은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석진아, 이건 너무 복잡한 일이야. 지금 당장 설명하기 어려워.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수연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엄마, 저 들어가도 돼요? 은수는 석진을 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 가세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하지만 석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은수야, 이 얘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석진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왜 이래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석진은 수연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왜 수연이 낯익게 느껴졌는지 알 것 같았어요. 수연의 눈가주름이 웃을 때 생기는 모습이 30년 전 은수와 똑같았거든요. 수연아, 진우와 언제부터 사귀었니? 석진이 물었어요. 작년 봄부터요. 왜 그러세요? 수연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석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은수야, 수연이가 정말 내 아이야? 그 순간 은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은수가 소리쳤어요. 수연은 더욱 놀라며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지만 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석진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은수야, 이 일은 이렇게 끝낼 수 없어. 우리 아이들 문제야. 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칠 수 있어요. 석진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다시 돌아섰어요. 은수야, 내일 다시 올게. 이 일은 반드시 정리해야 해. 은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석진이 집을 나가자 문이 닫혔고 집 안에서는 은수와 수연의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집을 나온 석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은수의 딸이 자신의 아들과 결혼한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수연이 정말 자신의 아이일까? 30년 전 은수가 사라진 이유가 임신 때문이었을까? 마트로 돌아가는 길에 석진은 정란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은수 씨 만나셨나요? 정란이 궁금하게 물었어요. 석진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란 씨, 혹시 은수 씨 딸 수연이가 지금 서울에서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 아세요? 정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결혼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남자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석진의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정란은 석진의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석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란 씨, 혹시 수연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세요? 정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은수 씨가 그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냥 서울에서 혼자 키웠다고만 하시고. 석진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은수가 수연의 아버지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의심스러웠거든요. 혹시 정말 자신의 아이라서 말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석진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30년 전의 비밀이 지금 이렇게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석진은 숙소에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을 해보고 있었거든요. 1994년 10월에 은수가 사라졌고 수연이 지금 29살이라면 시기가 거의 맞아떨어져요. 석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정말 수연이 자신의 딸일까? 그렇다면 왜 은수는 30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겼을까? 다음 날 아침 석진은 제주시청으로 향했어요.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수연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하는 것이었거든요. 다행히 아는 사람의 소개로 담당 공무원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수연이라는 분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가족 관계 때문에 필요해서요. 공무원은 잠시 컴퓨터를 검색하더니 말했어요. 이수연, 1995년 3월 15일생이네요. 그런데 여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부정보가 없어요. 모는 이은수로 되어 있고요. 석진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1995년 3월이라면 은수가 사라진 지 약 5개월 후였어요. 혹시 나중에 부정보가 추가된 적은 없나요? 석진이 물었어요. 아니요, 계속 공란으로 남아있네요. 모친이 혼자 신고하셨고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한 번도 기재된 적이 없어요. 석진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시청을 나온 석진은 곧바로 정란의 마트로 갔어요. 정란은 석진의 표정을 보더니 뭔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석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정란 씨, 혹시 은수 씨가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 이야기 더 자세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정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그때 참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어린 아이 하나 데리고 와서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석진은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정란 씨, 사실 저는 30년 전에 은수 씨와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식 날 은수 씨가 사라졌어요. 정란은 깜짝 놀라며 석진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그럼 은수 씨의 옛 약혼자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연이가 혹시 제 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란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럼 지금 수연이와 결혼하려는 진우 씨가 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수연이가 제 딸이라면 석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난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어머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텐데. 정난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석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때 석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진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빠 어디 가셨어요? 엄마가 걱정하고 계셔요. 진우의 목소리를 들으니 석진의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응, 아빠 곧 돌아갈게. 그런데 진우야, 수연이랑 잘 지내고 있지? 네, 물론이죠. 아, 맞다. 수연이가 지금 제주도 집에 내려가 있어요. 어머니 뵈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석진은 깜짝 놀랐어요. 수연이 지금 제주도에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언제 내려갔어? 어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내려갔어요. 며칠 있다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석진은 전화를 끊고 정란을 봤어요. 아마 어제 자신이 나타난 것 때문에 은수가 수연에게 뭔가 말한 것 같았어요. 정란 씨, 지금 은수 씨 집에 가봐야겠어요. 석진이 말했어요. 정란은 걱정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성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석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은수의 집에 도착한 석진은 마당에서 수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엄마, 정말 그분이 진우 아버지가 맞아요? 어떻게 엄마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은수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수연아, 엄마가 너한테 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 석진은 숨을 죽이고 대화를 들었어요. 엄마, 혹시 그분과 예전에 사귀셨던 거예요? 수연이 물었어요. 그것보다 더 복잡해. 수연아, 사실 엄마는 30년 전에 그분과 결혼하기로 했었어. 수연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결혼요? 그럼 엄마의 전 약혼자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엄마가 결혼식 날 도망쳤어. 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요? 왜 도망치셨어요? 수연이 물었어요. 은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건 너와 관련된 일이야. 석진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수연아, 엄마가 그때 너를 임신하고 있었어. 은수의 말에 수연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네. 그럼 제 아버지가. 아니야, 아니야. 그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은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럼 제 아버지는 누구세요? 엄마는 왜 평생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수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은수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수연아, 내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 그리고 그 사람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석진은 혼란스러웠어요. 은수가 수연이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때 수연이 다시 물었어요. 엄마, 그럼 진우는 제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엄마의 전 약혼자 아들이잖아요. 그게 문제야. 수연아, 너와 진우는 결혼하면 안 돼. 은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석진은 더욱 놀랐어요. 왜요? 혈연 관계도 아닌데 왜 안 돼요? 수연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건 설명하기 복잡해. 하지만 엄마를 믿고 진우와 헤어져야 해. 석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은수야. 나야, 석진이야. 얘기 좀 하자.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은수가 문을 열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왜 또 왔어요? 은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은수야, 수연이가 정말 내 딸이 아니야? 솔직히 말해줘. 석진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그때 수연이 나타났어요. 진우 아버지, 정말 저희가 결혼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석진은 수연을 바라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연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수연아, 아저씨도 정확히 모르겠어. 하지만 너희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은수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만해요. 수연이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은수야, 그럼 진실을 말해. 수연이 아버지가 정말 누구야? 석진이 다시 물었어요. 은수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연이 아버지는 당신이 잘 알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이름을 말해봐. 석진이 다그쳤어요. 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수연이를 위해서도. 석진은 답답했어요. 은수가 계속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거든요. 수연아, 진우에게 연락해봐. 아버지가 뭔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해.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때 은수가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안 돼. 진우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석진은 더욱 확신했어요. 은수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정말 큰 비밀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은 아마 수연의 출생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석진은 결심했어요. 서울로 돌아가서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30년 전의 진실이 지금 자신의 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석진은 더욱 확신했어요. 은수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정말 큰 비밀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은 아마 수연의 출생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석진은 결심했어요. 서울로 돌아가서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30년 전의 진실이 지금 자신의 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서울로 돌아온 석진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 미영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마주쳤어요. 여보, 제주도에서 뭐 하고 온 거야?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영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석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30년 전의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혼자 좀 다녀왔어. 석진이 힘없이 말했어요. 미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진우가 내일 수연이랑 같이 저녁 먹으러 온다고 했어.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이는 거니까 기분 좋게 맞아주자. 석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우와 수연을 함께 보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두려울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석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꾸만 제주도에서 들었던 은수와 수연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수연이 아버지는 당신이 잘 알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미 죽었어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석진은 30년 전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다음 날 저녁 진우가 수연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연이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석진은 수연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혹시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밥맛이 사라졌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석진은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지만 미영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혹시 제주도에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셨나요? 석진은 깜짝 놀라며 수연을 봤어요. 수연의 눈빛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수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진우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수연이 진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진우야, 사실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아버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 미영이 놀라며 젓가락을 놓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석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다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진우야, 수연아, 사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수연이 어머니와 아는 사이였어. 석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우는 더욱 의아해했어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어른들끼리 아는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수연은 다른 표정을 지었어요. 제주도에서 들었던 대화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진우와 수연이 집에 돌아간 후 미영이 석진에게 물었어요. 여보, 수연이 어머니와 정말 어떤 사이였던 거야?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석진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30년 동안 혼자 간직해왔던 비밀을 어떻게 아내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미영아, 사실 나는 30년 전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었어. 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은 깜짝 놀라며 석진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그럼 나와 결혼하기 전에? 아니야, 너와 만나기 전 일이야. 하지만 그 여자가 결혼식 날 사라졌어.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평생 잊고 살려고 했어. 미영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수연이 어머니가 바로 그 여자라는 거야?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혹시 수연이가? 석진은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미영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여보, 그럼 수연이가 혹시? 미영도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때 석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버지, 수연이가 갑자기 결혼을 미루자고 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석진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연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석진은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만 은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수연이 아버지는 당신이 잘 알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석진은 30년 전 자신의 친구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대학 동기였던 정호. 정호는 석진과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요. 은수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정호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석진은 갑자기 식은땀이 났어요. 혹시 정호가 수연의 아버지라는 걸까요? 그렇다면 은수가 왜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석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시 제주도로 가서 은수에게 정확한 답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석진은 회사에 조퇴를 내고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어요. 은수의 집에 도착하니 수연은 없었고 은수 혼자 있었어요. 또 왔네요. 은수가 지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은수야,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줘. 수연이 아버지가 정호야? 석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그걸? 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정호가 수연이 아버지인 거야? 은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정호가 수연이 아버지예요. 석진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왜 그동안 숨겼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할 수 없었어요. 정호는 이미 죽었고 수연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은수야, 정호가 수연이 아버지라면 왜 결혼식 날 도망친 거야? 정호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석진이 다그쳤어요. 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정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일들은 평생 묻어두어야 하는 거예요. 석진은 은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은수야, 수연이와 진우가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혈연 관계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막는 거야? 석진이 물었어요. 은수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과거의 일들이 밝혀지면 모두 상처받을 거예요. 그럼 평생 숨기고 살겠다는 거야? 석진이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은수는 석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석진 씨, 부탁이에요. 진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석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은수야, 나는 내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서로 느꼈어요. 그날 밤 석진은 제주도의 작은 여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호와 은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은수는 그 일을 평생 숨기고 살고 있는 걸까요? 석진은 30년 전의 기억을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혹시 자신이 놓친 것이 있을까요? 석진이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진우는 수연과의 결혼 준비를 계속 진행했지만 수연의 마음은 복잡해 보였어요. 결혼식 날짜도 한 달 뒤로 다가왔고 청첩장도 이미 나왔는데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거든요. 석진은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정우와 은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은수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석진은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다가 30년 전 은수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어요. 결혼식 날 은수가 사라진 후 그녀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죠. 석진은 그 편지를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너무 아파서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읽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편지 봉투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석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은수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석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석진은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었어. 정말로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을 겪었어. 석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너의 가장 친한 친구 정우가 나에게 그런 일을 했어. 나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임신한 걸 알았어. 석진아, 나는 너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 너와 정우의 우정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나를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석진은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정우가 은수에게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우는 석진의 가장 친한 친구였거든요.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너를 사랑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너와 결혼할 수는 없었어.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겠어.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주길 바라. 석진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은수를 원망했는데 사실은 은수가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정우. 석진이 가장 믿었던 친구가 이런 일을 했다니. 석진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10년 전에 정우가 사고로 죽었을 때 석진은 정말 슬퍼했거든요. 가장 좋은 친구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진우가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석진은 편지를 재빨리 숨겼어요. 진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진우야, 수연이와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석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요, 요즘 수연이가 좀 이상해요. 결혼 준비하는 것도 별로 즐거워하지 않고 자꾸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아요. 석진은 마음이 아팠어요. 수연도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진우야, 혹시 수연이가 뭔가 말한 적 있어? 아니에요. 그냥 결혼이 너무 빨리 결정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혹시 수연이 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진우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석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석진은 미영에게 편지 내용을 말했어요. 미영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여보, 그럼 수연이는 정말 무고한 피해자의 딸이네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은수 씨가. 석진도 이제야 은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그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온 은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우와 수연이는 아무 잘못 없는데.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석진도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아이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어른들의 과거 때문에 헤어져야 하는 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다음 날 석진은 다시 제주도로 갔어요. 이번에는 은수에게 편지를 읽었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은수의 집에 도착하니 수연이 서울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아마 결혼 준비 때문인 것 같았어요. 석진은 은수와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은수야, 나는 편지를 읽었어. 석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편지요? 무슨 편지요? 30년 전에 내가 남긴 편지. 정호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던 그 편지. 석진의 말에 은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야 읽으셨네요. 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수야, 미안해. 나는 그동안 너를 오해했어. 정우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몰랐어. 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당신이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우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잖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혼자 그 비밀을 간직하고 산 거야? 석진이 안타깝게 물었어요.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은수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진우와 수연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석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은수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이 사실이 밝혀질 텐데. 그럼 우리가 평생 숨기고 살 수도 없잖아. 석진이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그때 은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나 서울에서 진우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뭔가 이상해 보여요. 혹시 엄마가 무슨 말씀 하셨나요?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수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 정말 진우와 제가 결혼하면 안 되는 건가요? 수연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은수는 석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연아, 엄마가 곧 서울로 올라갈게. 그때 얘기하자. 전화를 끄는 은수는 석진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건지 아니면 계속 숨길 건지. 석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은수야, 나는 진우에게 진실을 말하겠어. 그 아이가 알 권리가 있어. 석진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수연이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럼 차라리 지금이 낫지 않을까? 석진이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 전의 상처가 이제야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석진은 마침내 결심했어요. 진우와 수연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은수와 한 번 더 만나서 어떻게 말할 건지 상의해야 했어요. 석진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은수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식을 사흘 앞둔 날 석진은 은수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함께 기차를 타고 있었죠. 기차 안에서 은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아이들에게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해. 더 이상 숨기고 살 수는 없어. 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수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서울에 도착한 두 사람은 진우와 수연을 만나기로 했어요. 장소는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진우와 수연은 석진과 은수가 함께 나타난 것을 보고 놀랐어요. 아버지, 이분이 수연이 어머니세요? 진우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진우야. 그리고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수연은 이미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엄마, 혹시 30년 전 그 일 때문인가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수는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연아, 엄마가 너에게 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 진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석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요. 진우야, 수연아, 사실 30년 전에 나와 수연이 어머니는 결혼하기로 했었어. 하지만 결혼식 날 수연이 어머니가 사라졌어. 진우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저희가 만나면 안 되는 사이인 건가요? 석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야. 더 복잡한 사연이 있어. 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아, 엄마가 평생 숨겨왔던 얘기를 해야겠어. 너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야. 수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수연아, 너의 아버지는 석진 씨의 친구였어. 정호라는 사람이었어. 진우도 수연도 깜짝 놀랐어요. 정호 아저씨요? 아버지가 늘 얘기하던 그분이요? 진우가 물었어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호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하지만 석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수가 대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엄마에게 나쁜 일을 했어. 그래서 엄마는 너를 임신하게 되었고 결혼식 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수연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럼 제가. 수연아, 너는 잘못이 없어. 절대로 잘못이 없어. 은수가 수연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수연은 엄마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진우도 상황을 이해하고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석진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 둘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 복잡한 마음이었어. 하지만 너희는 아무 잘못 없어. 아버지, 그럼 저희가 결혼해도 되는 건가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석진은 은수를 바라봤어요. 은수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너희가 정말 서로 사랑한다면 과거의 일 때문에 너희까지 불행해질 필요는 없어. 수연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엄마, 그럼 진우와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석진은 은수와 함께 한강을 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죠. 은수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석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은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석진은 은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만약 그때 내가 나에게 진실을 말했다면? 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땐 당신이 믿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이라서 이해해주는 거죠. 결혼식 당일 석진은 양복을 차려입고 결혼식장에 갔어요. 은수도 단정한 옷을 입고 왔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어요. 진우는 멋진 신랑 모습이었고 수연은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석진은 30년 전 자신의 결혼식을 떠올렸어요. 그때 은수가 나타나지 않았던 그날을 말이에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석진은 은수를 몰래 바라봤어요. 은수도 석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서로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전의 상처가 이제야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이 이제 입맞춤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진우와 수연은 행복하게 키스했어요. 석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석진은 은수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은수야, 수연이 정말 예뻐 보여.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진우도 정말 멋있어요. 좋은 아버지를 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말이에요. 피로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날 때 진우와 수연이 석진과 은수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진우가 말했어요. 수연도 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혼자 힘들었죠. 이제 저희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은수는 수연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수연아,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돼. 그날 저녁 석진은 은수를 제주도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공항에서 은수는 석진에게 말했어요. 석진 씨, 30년 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석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수야,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서 연락하고 지내자. 은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된 거네요. 한 달 후 석진은 진우와 수연이 보내온 신혼여행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석진은 은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은수 씨도 사진 봤죠? 곧 은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네, 봤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30년 전의 일이 헛되지 않았네요. 석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 전 결혼식 날 은수가 사라졌던 것은 불행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진우와 수연이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어쩌면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석진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어쩌면 이 모든 게 그 여자의 마지막 부탁이었을지도 모르겠어. 그날 밤 석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30년 동안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상처가 마침내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은수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진우와 수연을 통해서 말이에요. 석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전 그 여자가 남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어요. 언젠가는 이해해 주길 바라. 이제야 정말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은수의 마음을, 그리고 그때의 선택을 말이에요. 석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